안녕. 안녕하세요. 음악 여러분 혹시 여행 다녀오실 때 짐 찾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멀쩡하게 맡겼던 내 소중한 여행 가방이 돌아올 때는 마치 전쟁터를 거쳐온 것처럼 찌그러져 있고 바퀴가 한쪽이 댕강 떨어져 있거나 심지어 큰 금이 가서 안에 든 옷이 보일 정도로 망가져 나온 경험 말입니다. 그 허탈함, 분함 그리고 이걸 어쩌지 싶은 막함 제가 정말 너무 잘 압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 상황에서 뭐 어떻대. 그냥 새로 사야지 하고 포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정말 크게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저는 10년 넘게 하늘을 날아다닌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승객들의 기쁨도 답답함도 억울함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많이 손해보는 상황이 바로 수화물 파손이에요. 실제로 어떤 분은 30만 원 넘게 주고 산 튼한 하드케이스 캐리어가 바닥이 뻥 뚫린 채 나왔는데도 늦었으니까 그냥 집에 가자 하고 넘겼다가 다음날 항공사에 전화하니 차가운 한마디만 들었습니다. 손님 공항을 벗어난 뒤 발견된 파손은 확인이 불가능해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분은 결국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항공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단 한 문장. 이 한 문장만 정확히 아시면 최고 수십만 원 수준의 보상까지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항공사에 화를 내는 비법도 아니고 억지로 얻어내는 편법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앞으로 여행 가실 때 또는 지금 이미 공항에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보세요. 이 내용 하나만 알고 있으면요. 당신은 절대 다시는 억울하게 손해보는 여행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수함을 찾는 곳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가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구역 즉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를 지나 수함을 찾는 곳을 거쳐 세관을 나가기 전까지의 동선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구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캐리어를 챙기자마자 빨리 집에 가야지 하면서 그대로 세관을 통과해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행동 하나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보상을 한 푼도 못 받고 허탈하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늦은 밤 도착한 항공편이라 피곤한 상태였죠. 캐리어가 바닥이 크게 찢어져 있고 바퀴도 2개나 떨어져 있었지만 일단 집에 가서 내일 다시 전화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항공사에 연락하니 돌아온 답은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손님 공항을 떠난 이후 발생한 파손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기운이 쭉 빠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캐리어의 파손이 발견되면 절대 세관을 통과하지 말 것, 이 원칙 하나만 지키셔도 이미 절반은 이긴 거예요. 캐리어를 찾은 후 딱 1일, 2분만 투자해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바퀴는 4개 모두 정상인지, 손잡이는 흔들리지 않는지, 겉면에 큰 금이 없는지, 지퍼가 벌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바닥은 꼭 뒤집어서 확인하세요. 특히 50세 이후의 시청자분들은 무거운 캐리어를 들기 힘드실 수 있으니 옆에 계신 가족이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이상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캐리어를 끌고 해당 항공사의 수화물 서비스, 데스크 베게이지, 서비스로 가시면 됩니다. 대부분 수화를 찾는 곳, 근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자, 이제 문제의 캐리어를 들고 항공사 수화물 서비스 데스크로 도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정면 승부입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데스크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데 사실 필요한 건 단 한 문장뿐입니다. 이 문장만 정확히 말하면 직원들은 바로 이분은 아는 분이구나 하고 정식 절차로 대응합니다. 그 마법 같은 문장 바로 이것입니다. 제 수화물이 파손돼서 수화물 이상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PAR 보고서를 발급해 주세요. 이 PAR이라는 단어가 바로 항공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공신 휴머입니다. 영어로 프로펠티 아이아의 레귤러 큐리티, 즉 재산 이상 보고서, 이건 항공사가 당신의 캐리어 파손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많은 승객들은 그냥 가방이 망가졌어요 정도만 말해서 직원에게 상황을 떠넘기며 수동적으로 처리되곤 합니다. 그러면 항공사는 가장 간단한 방식계를 들어 조금만 수리하면 돼요. 대체 가방 하나 드릴까요? 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PAR 보고서를 요구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공사는 국제 규정에 따라 정식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절차 안에는 현금 배상이라는 중요한 옵션도 포함돼 있죠. 그리고 데스크에 도착하면 반드시 3가지를 꺼내 두세요. 1. 여권 2. 탑승권 보딩 패스 3. 수화물 태그 스티커. 보딩 패스 뒤에 붙어있는 작은 흰색 스티커. 이 3가지는 말 그대로 당신이 맡긴 그 가방이 맞다는 증명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스티커를 바로 떼서 버리기도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종이 하나가 수십만 원 보상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해요. 이제 PAR 보고서를 요청했다면 직원은 당신의 캐리어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 상태를 기록합니다. 이때 중요한 팁 하나, 당신도 반드시 직접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두세요. 특히 금이 간 부분, 바퀴 분리, 틀어짐 등은 클로즈업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50대 이상 여행자분들 중에는 이런 건 직원들이 알아서 기록해주겠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보험사나 항공사와 협의할 때는 직접 촬영한 사진이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직원이 PAR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대충 넘어가는데 사실 이 부분이 보상 금액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이에요. 바로 파손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느냐입니다. PAR 보고서에는 캐리어의 브랜드, 색상, 크기 같은 기본 정보뿐 아니라 파손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그냥 가방이 파손됨 또는 스크래치 있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적는 겁니다. 이렇게 적히면 나중에 항공사가 이건 경미한 손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생겨요. 반면 여러분이 직접 말로 설명하면서 좌측 하단이 깊게 파손되어 내부가 보일 정도입니다. 바퀴 2개가 완전히 분리돼 정상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상세히 적히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공사 직원도 사람이다 보니 모호한 표현이 있으면 최대한 축소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적으면 그만큼 객관적인 손상 기록이 남고 보상 평가 기준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원이 사진을 찍고 기록한다고 해도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기록이 누락되거나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다며 추가 증거를 요구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보험사 쪽에서 손상 부분을 찍은 고객 본인 사진을 요청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앞, 뒤, 옆, 바닥까지 마치 증거 자료를 남긴다는 마음으로 촘촘히 찍어 두세요.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60대 부부는 유럽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캐리어 바닥이 완전히 찢어져 세관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파손 사진을 정말 꼼꼼하게 찍어 두신 덕분에 이후 항공사와 보험사 양쪽으로부터 모두 보상을 받았어요. 항공사에서는 수리 불가 판정으로 현금 보상을, 보험사에서는 추가 여행 불편 보상을요. 두 군데 모두에서 인정받은 결정적 이유가 바로 증거를 스스로 확보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한 단계, PAR 보고서의 사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 위에는 사건 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 번호가 있어야만 본사에 문의할 때도, 보험사에 청구할 때도, 나중에 처리 지원이 있을 때도 정확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본을 안 받으면 여러분의 신고가 없는 것처럼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 PAR 보고서를 손에 쥐기 전까지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이건 마치 여권만큼 소중한 문서입니다.
자, 이제 PAR 보고서까지 손에 넣으셨다면 본격적인 보상 전투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항공사가 제시하는 첫 번째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곤 해요. 왜냐하면 직원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객님, 저희가 무료로 수리해 드릴게요. 혹은 대체 캐리어 하나 바로 드릴까요? 겉으로 보기엔 친절하고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항공사가 가장 부담이 적은 선택지입니다. 말 그대로 최소 비용으로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항공사에는 제한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금 보상, 센진 배장입니다. 이건 직원들이 먼저 얘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현금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아주 분명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가 따르는 국제 기준, 즉 몽트리올 협약, 몬트리얼 컨벤입니다. 이 협약은 예전처럼 무게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승객 1인당 최대 보상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최대 1288SDR 특별 인출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00달러 즉 수십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수치는 일반적인 캐리어 가격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여러분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물론 파손 정도나 캐리어의 원래 가격, 사용 연수 등에 따라 실제 보상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현금 보상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요청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캐리어는 원래 가격도 높았고 손상 정도도 심해서 몽트리올 협약 기준에 따른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몽트리올 협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항공사 직원은 더는 단순 대체품 제안으로 끝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권리를 알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저도 승무원 시절 이 말을 정확히 아는 승객들은 처리 과정이 훨씬 빠르고 정식 절차가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반대로 모르고 오신 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여러 번 설명을 듣고 결국 적은 보상으로 타협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절대 그럴 일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중요한 비밀 무기 두 가지. 1. PR 보고서, 2. 몽트리올 협약 기반 현금 보상 두 가지 모두 알고 계시니까요. 현금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 과정을 더 유리하게 만드는 몇 가지 실제 전략들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보상은 결국 항공사가 알아서 책정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상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캐리어의 원래 가치 증명입니다. 만약 구입한 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브랜드 제품일 경우 구매 영수증이나 온라인 구매 내역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백화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책 사이에 꾹 눌러 보관해 두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 습관이 이번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5년 전 영수증이라도 제품 가치 추정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항공사와의 대화 태도입니다.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또박또박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제가 승무원으로 일할 때 느낀 점은 화를 내는 승객보다 차분하지만 내용을 정확히 아는 승객이 훨씬 더 강했다는 겁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규정을 아는 손님을 결코 대충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몽트리올 협약 기준으로 보상 가능 범위를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직원의 태도는 부드럽지만 훨씬 더 신중해집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실전 팁 하나 더 항공사가 제시한 대체 캐리어의 품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제로 현장에서 대체품을 받아갔던 많은 분들이 집에 와서 보니 너무 싼 제품이었다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바쁘다고 그냥 바꿔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 대체품을 제안받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브랜드와 모델명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원이 망설이거나 대충 넘기려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품질이 낮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 활용 전략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험 들었으니까 그냥 보험사에만 신청하면 되지 절대 아니에요. 보험사는 거의 항상 항공사에서 발급한 PAR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즉 항공사 절차가 먼저고 보험은 뒤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도 보상이 거부될 수 있어요. 실제로 70대 어르신 한 분이 여행자, 보험만 믿고 파손된 캐리어를 바로 집에 가져가셨다가 항공사에서도 보험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손해를 보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파손 발견 보고서, 항공사 보상, 보험 보상 선택이 순서가 골든 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 보상 처리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보통 20일, 30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며 중간에 포기하는데 PAR 보고서에 적힌 사건 번호로 계속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꾸준히 차분하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누구보다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운 좋으면 보상받고 운 나쁘면 손해본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는 사람이 보상받는 시대예요.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선제적 대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많은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발견되는 파손 문제만 생각하시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해두면 큰 도움이 되는 준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시청자분들은 혹시라도 여행 중 문제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더 크시죠. 그래서 이 사전 준비는 마음 편하게 여행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출국 전에 캐리어 인증샷 찍기입니다. 이건 정말 30초면 되는 일이지만 나중에 여러분을 크게 지켜주는 보험 같은 사진이 됩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을 보내기 직전 가방 앞뒤 옆바닥을 한 번씩만 찍어 두세요. 영상으로 짧게 돌려 찍어 두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항공사에 맡기기 전에는 멀쩡했다는 걸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유명 여행 포럼에서도 여행 고수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팁 중 하나예요. 두 번째 전략은 항공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상 유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긁혀도 무조건 항공사가 다 배상해주겠지 하고 오해하시는데요. 규정상 항공사는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마모노멀 웨어 앤 테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고 얕은 스크래치, 약한 눌림 자국, 운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흠집 이런 것들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명백한 보상 대상입니다. 틈이 벌어져 내부가 보일 정도의 파손, 바퀴가 떨어져 이동 불가, 손잡이가 뽑혀 나오거나 프레임이 휘어짐, 전체 바닥 파손 또는 큰 균열, 즉 실제로 기능에 문제가 생겼느냐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제가 승무원 시절 내내 강조하던 부분이죠. 귀중품은 절대 수화물에 넣지 말 것, 이건 정말 100번 말해도 부족합니다. 현금, 명품, 가방, 노트북, 카메라, 중요한 서류 이런 건 절대 캐리어에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국제규정상 항공사는 귀중품 분실에 대해 거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가 명품 가방을 수화물에 넣었다가 사라졌는데 겨우 몇만 원만 보상받고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항공사는 귀중품은 부주의 보관으로 분류하거든요. 네 번째 전략은 환승 항공사가 여러 개인 경우 신고해야 할 곳입니다. 이건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의 짐을 넘겨준 항공사가 파손 처리 책임을 니다. 즉 A 항공사에서 출발 B 항공사 환승 C 항공사 도착 이런 경우라면 C 항공사가 신고 대상입니다. 공항 직원들도 간혹 헷갈려 틀린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 규정은 최종 운송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 저가 항공도 보상 기준이 같나요? 정답은 네, 같습니다.
국제선인 이상 몽트리올 협약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가 저가 항공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보상 한도는 동일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출국 전부터 귀국까지 파손 대비와 대응에 필요한 모든 핵심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는 여행 중 어떤 상황이 닥쳐도 훨씬 더 침착하게 더 정확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그럼 실제 보상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흐름을 알고 있으면 불안도 훨씬 줄어들고 기다리는 동안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도 훨씬 명확해져요. 일단 PAR 보고서가 등록되면 항공사는 내부적으로 수화물 손상 평가팀의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이 팀에서는 파손 사진과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손상도, 캐리어의 원래 가치, 수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이 평균적으로 21일에서 30일 정도 걸려요. 특히 성수기나 명절 시즌에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20일, 30일을 무조건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이 안 오는데 그냥 기다려야 하나 하고 방치해 두다 기한이 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PAR 보고서에 적힌 사건 번호 레퍼런스 넘버를 가지고 계시죠. 이 번호가 바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항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때 제 사건 번호는 XXX이고 현재 처리 단계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진행 상황을 바로 알려줍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전화 연결만 돼도 한결 안심되잖아요. 이 번호 하나만 있으면 그 어떤 담당자에게도 정확하게 사건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항공사가 먼저 여러분에게 연락할 때는 대부분 가장 낮은 보상안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료 수리해 드릴게요. 비슷한 가격대에 대체 캐리어 드릴까요? 이렇게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현금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항공사는 다시 내부 검토를 진행해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첫째 시 금액이 항상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면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예를 들면 원래 구매 가격, 영수증, 제품, 브랜드, 모델, 파손으로 인해 여행 일정에 직접적 불편이 생겼다는 사실, 대체품이 동등 품질이 아닐 가능성. 이런 자료들을 하나라도 더 보여주면 항공사는 합리적인 보상안을 다시 내놓게 됩니다. 또 실제로 어떤 50대 남성분은 항공사가 처음에 5만 원 보상을 제시했지만 영수증과 파손 사진을 근거로 침착하게 다시 문의해 결국 18만 원까지 보상받은 사례도 있어요. 말투는 단 한 번도 높아지지 않았지만 정보를 갖춘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혹시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사건 번호도 가지고 있고 PAR 보고서도 확보해 두셨기 때문에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확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다른 누구보다 훨씬 정확하게 그리고 훨씬 당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항에서의 대응 PAR 보고서, 보상 절차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여행 중 실전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행동 요령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50세 이상 시청자분들은 공항 환경이 낯설거나 번잡해서 순간적으로 놓치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꼭 알아두면 좋은 현장 생존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화물 파손이 발생했을 때 가장 흔히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 정도면 그냥 참지 뭐, 혹은 비행기에서 저렇게 많이 던지는데 뭐 어쩌겠어.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그 순간 참는 순간 여러분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는 동안 항공사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간 수많은 문제들 덕분에 또 한 번 비용을 아꼈을 뿐이에요. 두 번째로 캐리어를 찾자마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짐 많고 주머니에 택시비는 달랑달랑하고 그러다 보니 파손을 보더라도 내일 전화하자 하고 넘기기 쉽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세관을 통과하는 순간 모든 증명력이 사라집니다. 항공사는 이렇게 말할 여지를 갖게 되어 손님, 공항께서 파손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처리 불가입니다. 이 말 앞에서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물러나곤 합니다. 세 번째로 항공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절대 미안해 하지 마세요. 많은 중장년층 여행객들이 죄송한데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조심스러워 하시는데요.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제가 절차를 잘 모르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차분하고 진중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힘있는 태도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이런 말투를 가진 분들께 더 성실히 대응합니다. 네 번째 팁은 증거는 많을수록 좋다는 사실입니다. 사진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짧은 영상으로도 남겨두세요. 특히 캐리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모습, 바닥이 휘어진 부분, 파손 부위에서 내용물이 노출되는 모습 등은 영상으로 기록하면 훨씬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보험사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 어떤 분들은 캐리어 브랜드가 저렴한 건데의 정도로 파손됐다고 보상받을 수 있나 하고 스스로 먼저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기능을 상실했는가입니다. 10,000원짜리 캐리어라도 바퀴가 떨어지면 수리비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상 대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같이 여행 온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파손 상황을 함께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증언은 법적 증거는 아니지만 항공사 상담 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적어도 여러분이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승무원 시절 직접 봤던 일화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파손된 캐리어를 끌고 오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겸손하게 이게 혹시 보상이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이 수리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승객이 PAR 보고서 요청하셔야 해요. 라고 알려드렸고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직원에게 말했죠. 그 TAR 보고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순간 직원의 태도가 바로 바뀌며 정식 절차로 다시 진행되었고 결국 현금 보상까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말을 아는 것만으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은 이제 누구보다 침착하고 똑똑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들은 단순히 보상받는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여행에서 손해보지 않고 권리를 지키는 지식입니다. 여행은 즐거우려고 가는 건데 파손된 캐리어 하나 때문에 기분이 망가지는 일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 억울한 건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못 받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마주했던 장면이 있어요. 공항에서 파손된 캐리어를 들고 울컥한 표정으로 써 있는 어르신들. 하지만 문제는 파손 자체가 아니라 대응하는 법을 몰라 속수무책으로 손해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다. 이게 절대 참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 영상 대본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제 절대 그런 상황에 놓이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다음의 핵심 도구들을 모두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1.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파손 여부 확인하기. 2. TAR 보고서 요청하기. 이것이 모든 보상의 시작. 3. 현금 보상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요구하기. 4. 구매 영수증과 증거사진으로 보상 금액을 높이기. 5. 항공사 보험사의 절차와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기. 6. 기다리는 동안 사건 번호로 꾸준히 추적하기.
이 지식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은 앞으로 절대 항공사의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당당하고 침착하게 PAR 보고서와 몽트리올 협약을 언급하면 직원들은 이 고객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분이구나 하고 바로 태도를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런 절차는 잘 모르겠어? 괜히 실수할까 봐 무서워.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따라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누구보다 똑똑하게 준비된 분들이에요. 그 어떤 항공사도 여러분을 대충 다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본 작은 감동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60대 아버님이 파손된 캐리어를 들고 수화물 데스크에서 계셨는데 직원이 처음에는 수리해 드릴게요라며 형식적으로 응대했어요. 그 순간 아버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절차를 찾아보니 PAR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은 즉시 정식 절차로 대응하고 며칠 뒤 그분은 현금 보상을 받았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울 줄이야? 덕분에 억울한 일 안 겪었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